가끔 사람들이 그 강아지가 어디서 똥을 싸는지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정원에도 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안 지는 주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책임지게 할 수 있게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개똥을요. 네, 개똥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누군지 그리고 그 정보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벌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네, 궁금한 게 유전자 테스팅하는 게 돈 엄청 많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약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벌금도 이제 5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데 그거 다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을 하고 막 이제 지문등록도 하고 하니까 할 수 있지만 걔도 처음에 다 유전자 그러게요. 원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런 사업이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뭐 강아지가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등록을 하는 게 좋다. 이제 그 거의 규범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알아내는 경우가 많대요. 사실 우리는 프랑스가 개똥천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 예전에 큰 문제였어요. 그 옛날에 이런 조사 나왔는데 1년에 600명 정도 그 개똥을 이렇게 밟아서 미끄러워가지고 입원하는 사람들. 에이 거짓말. 개똥 밟아 미끄러졌다고? 예, 600명이. 부끄러워요. 뱀박. 안 밟아봤어요? 아니 개똥이 진짜요? 2004년에 Sex and the City라는 미국 드라마 알죠? 네.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파리 그 샹젤리제 길에서 개똥 밟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망신했죠. 아이고. 되게 파급력이 큰 드라마인데, 그죠? 그쵸, 그 나라 예.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개똥 전쟁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 고급 표현. 아니 로빈이 생각에도 프랑스가 개똥 문제가 심각해요. 다른 유럽 나라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마 다시 이렇게 프랑스에 파리에 가면은 깜짝 놀랄걸요. 근데 저 프랑스 가서 밟았어요. 언제? 밟은 게 2주 뒤에 2주 전에? 양떼에서 제가 밟았어요. 너무 네. 좋겠고 아니 사람들이 웃고 파리에서 많이 밟으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운다 울어. 이들이 지금 다 되게 잘 됐는데 프랑스에서 아는 거 보고 저도 배워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애완견들이 아예 똥 쌀 수 있는 그런 공간 따로 있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에 이제 뭐 전수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전수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 똥 수거를 해가는구나. 그렇죠 수거거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 공짜로 몬투 나눠 가는 그런 기계 같은 거 있어요. 설치돼 있고 개똥 추적 전담반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이제 전담 요원 같은 네. 게 만들어서 카메라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누가 똥 쌌냐 이런 거 확인하기도 하고. 주차 단속처럼. 네, 주차장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요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한대요. 가서 강아지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뭐야? 라고 해가지고 그 강아지 이름 알아낸 다음에 주인한테 그 똥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하고. 그래서 근데 되게 효과적이어서 지금 70% 감소됐다고. 야, 그 개들도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그쵸. 개 데이터베이스. 동사무소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등록증이 있어야겠네.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이 좀 솔직히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멕시코에서 진짜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그 와이파이 똥이라는 게 있었는데 공원에서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똥 산 후에 특별한 기계 안에다 놓으면 중량만큼 와이파이 얼마 몇 분 동안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 이게 70g마다 20분 동안 이제 와이파이를 꽂아 쓸 수 있는 거고. 개한테 막 야, 마 좀 더 싸. 그러니까 또 해야 돼, 더 해야 돼. 말이면서. 동영상 봐야 돼, 동영상. 그리고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본인한테만 쓰는 거 아니고 모든 공원한테 쓰는 거니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은 가면은 와이파이 무제한이겠는데요? 아니, 지출 많이 싸잖아요. 너보다는 덜 싸지. 다쿠야, 사전만 보지 말고 참여는 좀 해요. 아 재밌다 이거. 고등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일본에. 뭐예요, 이게? 치바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인데요. 이런 식으로 진짜로? 게임이 아니고?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수업은 그 사이버 학교처럼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받고 시험도 보고. 네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이 학교 안에서 사이버 머니라는 게 있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 이런 캐릭터의 이제 소품 뭐 사서. 옷이나
뭐 머리나 그런 걸 할 수 있대요. 게임이야 게임. 완전 게임이죠. 용무 검사를 그럼 아바타 꾸미는 걸로 하겠네요? 뭐 두발 검사 이런 거를 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받아야 그러면은 돼. 그 게임 안에서 뭐 같이 있는 친구들이랑 그렇죠. 데이트도 그게 여기서는 친구들도 있어요. 재밌네요. 채팅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아니 그리고 졸업사진 찍으면 다 아바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갈 수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 졸업한 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정됩니다. 와. 그러니까 3년 다니면 그 졸업을 인정해 준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생겼는데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좋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독일 사람으로서 사실 좀 이해 안 가는 게 우리 학교라고 하면은 IQ하고 EQ 똑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팅 많이 한들 우리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언어가 38%밖에 차지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랑 뭐 배려심, 뭐 몸짓, 뭐 얼굴 표정 이런 거는 이제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약간 근데 경시는 근데 학교 나와도 사회생활 진짜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든 사람한테 안 맞겠지만 그쵸. 진짜로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해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그래 되게 많은데 교육 과정도 이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학교는 이미 특별한 학교 사람. 가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학교야. 근데 여기서 봐봐 수업 내용 볼 때도 우리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학교는 그냥 팩트만 그럼 심어주고 사기 학교가 왜 있어요? 아니 근데 또 생각해야 돼. 아니 근데 일본 학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학교를 존속을 시키면서 계속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 희고모리들을 위한 자니엘이 걱정이 뭔지도 알고. 저게 맞는 건 아니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집단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대 임신이 되면은 자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오히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더 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10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하는 교육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필요하면 이런 걸 마련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래요. 1925년에 빅터 루스틱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에펠탑 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믿었어요. 몇 억을 그 사기꾼한테 줬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믿을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재건해야 됐고 그 돈이 부족했어요, 나라는. 그래서 계속 신문에서 이런 에펠탑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기사를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 해체해서 에펠탑을 판다는 걸 믿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에펠탑은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왜 고찰로 이렇게 탑을 만드냐, 어떤 의미 있냐 그런 안 믿었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었는데 기드 모파상. 그 사람은 에펠탑은 너무 싫어해서 매일 아침에 밥 먹을 때 그냥 에펠탑 밑에 있는 레스토랑 먹었어요. 안 보려고? 거기에 안 보이니까 유일하게 안 보이니까. 뭘 그렇게까지 싫어하냐.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어요. 지금은 뭐 상징은 그래요. 미국에도 있어요. 네, 지난 겨울이 특히 보스턴 쪽에서 최신 적설량 기록을 갱신했대요. 되게 복설이 심한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눈을 가지고 페트병에 담아서 팔았어요. 이게 역사적인 거였기 때문에 본인이 역사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눈을 페트병에 담아서 2만 원씩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리 사는 사람이라면 스타이로폼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배송료 없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좀 재미있는 싸움을 했는데 그 사람이 112개 정도 팔았어요. 많이 팔았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이걸 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의 생일이라고 치고 거기에 약간 이벤트 같은 선물을 해주고 싶으면 이색적인. 난 너한테 역사를 싸줬다 이거 봐. 그게 뭐냐면 되게 큰 농담이 될 수 타일러 있게 혹시 되게 재밌을 최근에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달나라 파는 지도를 파는 사람도 있는데요. 달나라를 팔아요? 예, 미국에 분부 있는데 외계 부동산 업체 달나라 대사관도 만들었고 자기는 대사로 지목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A건당 한 에어컨이 아니고 에이커당. A건당 298yuan 약 5만 원 정도 팔았는데요. 2005년까지 총 30몇 명 정도
그냥 팔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한 150만 원 벌었네요. 예, 많이 팔지 못하지만 아니, 근데 진짜예요? 신기해서 사기예요? 사기죠 사기지. 사기. 무슨 물어봐야 돼요. 나 살 뻔했어. 자, 에펠탑처럼 각 나라 랜드마크 뭐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 생각나면 아주 굉장히 예쁜 성당이 있고요. 테마파크 있는 거. 잠시만요, 잠시. 이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은 그 테트리스 게임을 통해서 알 만한 그런 성당이고요. 테트리스. 이건 모스크바 맨 중심에 그 붉은 광장에 있는 성당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러시아 내에서 뭐 있는 성당 중에서도 되게 아름답대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성당이 이제 그때 러시아 당시에 제일 잘하는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지으라게 했는데 이번 내주가 그분 너무 감동받아서 러시아 외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생길 수 없게끔 이 건축가 눈을 뺐어요. 그래, 맞아. 눈을 뺐다고? 네, 다시 못 눈을 뺐어요. 만들게. 다시 못 만들게. 계약서 쓰는자 좀 눈을 뽑아.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 뒤에 또 새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중국 하면 오랜만에 본다 이거. 네, 이거는 중국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만리장성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예요? 에? 아니 없어요. 장난 아니야.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2000년 정도, 2000년 안에 아직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비결이 있는데요. 만리장성 보수하는 사람이 그 벽돌 사이에서 접착물 이런 거 쌀죽이랑 동일한 성분이라고 좀 밝혀졌어요. 쌀죽? 네, 쌀죽 이런 거랑. 그래서 왜 이런 거는 이용하는지 그런 연구하다가 벽 사이에 좀 바르고 시간 좀 오래 되면 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도 사전 하나 갖다 주세요. 접착물이 된다, 쌀죽이. 네네네. 끈끈해진다 이거죠? 네네네. 자, 벨기에 오늘 잠잠해요. 뉴스가 없는데 랜드마크 있나요? 자꾸 다른 나라 얘기만 하고. 그래요? 와프랑. 자, 오줌 싸기의 동상. 만리장성 다음에 나오니까 조금 많이 작아 보이네요. 저기 벨기에 거야? 네, 동상의 티스토리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름이 마네켄 피스라는 동상이고요. 일단은 솔직히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모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사례인데 전쟁 때 갑자기 이제 복단을 더시려고 해가지고 브뤼셀에서 근데 어떤 꼬마가 그 도화선 위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도시를 구했다라고 해서 영구로 삼켜가지고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프랑스 군대가 훔쳐갔었는데 루이 15세가 다시 돌려줬는데 돌려준 후에도 어떤 프랑스 병사 지나가면서 욕을 했대요. 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전쟁 날 뻔해서 얘를 귀족으로 올렸어요. 말을 함부로 못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옷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게 어떤 외국인들이 벨기에로 오면 이제 그런 옷들, 자기 전통 옷 같은 거는 선물해 주는 게 이게 약간 문화가 돼가지고 전시돼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이제 구경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